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공야장 제5편 공야장 1장인데요. 공야장 편은 총 27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야장은 말 그대로 공야장 편은 여기에 보면 자위 공야장 나왔기 때문에 자위는 뭐 자활하고 비슷한데, 자활은 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위는 뭐뭐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그럼 뭐 말했다, 뭐뭐에 대해서 평가했다, 인물을 평가했다, 그런 얘기인데, 요 공야장 나오는 첫 문장 때문에 요 공야장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야장 편은 총 27개 문장인데, 제가 공부할 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더라고요. 주로 공자께서 그 당시에 자기 제자들이나 주위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특히 또 자공했다 하는 말도 좀 언급을 해놨고, 그런 거 보면 자공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제가 참 밝았고 공자의 제자들을 많이 먹여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자공이면 무공자라. 자공이 없었다면 공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 공자의 뛰어난 제자인데, 한편은 이런 이 자공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언급해 놓은 거 보면 아마 자공의 제자들이 이 공자가 누구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쓰지 않았을까, 편집을 했지 않았을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공야장은 누구냐 보면 이제 공자의 사이인데요. 공자의 사이면 그만큼 공자가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정도로 그만큼 신뢰가 갔겠죠. 그렇죠? 저도 딸 하나 있고, 뭐 아버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29살, 저희 여식이 29살 될 때까지는 뭐 애기 중지 키웠으니 꼭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랬고, 좀 애잔했고, 좀 질투나게 됐고. 그런데 이제 30살 지나고부터는 이 애 삶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가 항상 애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집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한편으로는 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그런 나의 마음을 들더라고요. 공자도 그렇겠죠. 공자도 자기 자식이 두 명이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뭐 이 공자는 자기 아내를 축출하는 사건도 있고, 그다음 자기 아들과 손자도 자기 부인을 축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공야장 편에 대해서는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저는 이제 논어든 여러 가지 불교든 현대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으면 좋지 않겠나. 그 인물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 그걸 삼고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나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위인전을 많이 읽는데, 저도 어릴 때 보면 아마 김유신 장문편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의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야장 편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야장 편은 총 27개 문장인데 27주잖아요. 이제 한 주에 하나 해야 되니까 거의 6개월 동안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야장 첫 번째 문장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어책은 요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누설지 중에 비기제야 이기자 처지라라고 했는데 요까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 문장 자위 남용이면 요거를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의가 엮은 논어 집주에 보면 두 개의 문장을 한 장으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자가 편집한 혼음 차원에서 요게 두 개의 문장을 한 장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해석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자위 공자께서 위 평가했다. 누구에 대해서? 공야장에 대해서 평가했다. 공야장은 아까 말한 대로 공자의 사인데요. 이 공야가 성이고요. 참 특이하네요, 그죠? 성이고 장이 이제 이름인데 가처야라. 이 첫자는 가히 처야라. 처는 다 알잖아요. 뭐 아내 처. 그런데 명사로는 뭐 아내라는 뜻이지만 동사적으로는 자기 자식을 시집을 보내다. 뭐 시집을 보내다. 누구를 아내로 삼다. 아내로 삼다는 동사 있고 또 간음하다라는 그런 뜻을 또 동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명사인지 동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처라. 그러니까 요거는 동사니까 공야장은 평가를 어떻게 평가했냐고 보니까 가히 처야라. 그에게 딸을 처로 이제 시집 보내다니까 그에게 시집 보낼 만하다.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겠죠, 그렇죠? 사이로 삼을 만하다. 그런데 수제 누설, 이 누자는 어떤 뜻이냐면 검은끈신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요거 설자도 잘 안 쓰는데 요거는 설자는 매설자, 묶는다. 묶는다. 요거 노건 루자로 하는데 노건도 그냥 노건이 아니라 검은 노건. 쉽게 말해서 죄수들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포성줄로 묶잖아요, 그죠? 뒤에 손을 묶는데 이 우리 사극 보면 아마 하얀색 같은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검은색으로 많이 묶는가 봅니다. 그래서 검은색 노건이다 뜻으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누설지중에, 즉 모름지기 누설지중에, 그러니까 포성줄에 묶여 있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비기제야 아니라 거의 제가 아니더라다. 그래서 비기자라. 거의 자식으로 하여금, 이것도 자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마 자식을 그런 의미인가 봅니다. 거의 자식으로 하여금 처지라. 지는 공야장을 보여줘요. 공야장한테 시집을 보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공야장이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모두의 저 딸도 뭐 시집 보낸 게 대해서 참 애달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공자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뭐 딱 둘이 남매를 두었는데 딸을 그만큼 애지중지 아끼고 사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야장을 사이를 삼다 보면 이제 어떤 인물인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야장은 그만큼 요 비기제야라, 제가 아니다. 근데 이 과거에 전설 따라서 천리인지는 모르지만 공야장은 이 제가 아니다는 걸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야장은 이 짐승의 소리, 특히 새 소리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새가 지지기는 소리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위나로 갔다가 공야장이 위나로로 갔다가 노나로로 돌아오는 와중에 어떤 마을에서 가니까 새가 지지긴
지지겠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청계에 가면 사람 죽은 시신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시신을 밥 먹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 듣고 이제 공야장이 계속 가는데 얼마 안에 가니까 노파가 뭐 지나가니까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니 물어봤죠. 혹시 우리 아들 못 봤냐? 며칠 지나가도 뭐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공연장이 마침 자기가 새가 지지기는 소리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청계란 어떤 냇가에 어떤 시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신의 아들이 아닌지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진짜로 가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었다. 그래서 이 노파는 간과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과 쉽게 말해 우리나라 따면 사또겠죠. 사또가 공야장을 잡아들였다는 거죠. 왜 잡아들였냐면 당신이 네가 죄가 아니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공야장은 변명을 했겠죠. 아니다, 내가 새가 지지기인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60일 만에 이제 과연 이 사또가 진짜 걔가 새 소리가 진짜 아는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데 마침 그 공야장이 그 묶인 그 감옥 앞에 참새가 그 지지금 소리를 참새가 지지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물어봤죠. 이 참새가 뭐라고 얘기하더냐라고 하니까 공야장이 가만 들으니까 참새가 그런 얘기들. 어디에 가보니까 이 황소가 수레를 끌고 갔죠. 그죠? 수레를 끌고 가는데 곡식을 끌고 가는 수레가 넘어졌대요. 넘어지다 보니 또 소가 넘어지다 보니 뿔까지 다쳤대요. 그래서 참새 우리 거기 가서 곡식 먹자. 지금 황소가 머리에 뿔로 이 머리까지 다쳤으니 우리가 가서 곡식을 얻어 그 쪼자 먹더라도 황소가 뭐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참새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사또에게 전달하니 사또가 진짜로 그 가보니까 진짜로 그 황소가 넘어지고 뿔이 부러지고 뭐 참새가 그 곡식 먹고 있더라 봤다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TV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보면 뭐 새 소리도 알아듣는 뭐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처럼 비기제야라 거의 제가 아니다. 공자는 익히 이 공야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믿었겠죠. 어떤 죄를 비록 감목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뭐 뛰어난 뭐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만큼 공야장은 공자의 또 제자 중에 72 뭐 10현이라 인물도 있지만 72현 중에도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 72현 중에 하나예요. 한 명인데 공야장은 절대로 정치에 나아가지 않냐고 학문에만 전념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공부 신뢰했겠죠. 그렇죠? 거의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자위 공자께서는 평가했다. 누구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보니까 남용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남용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나라방자 방류도 나라에 도가 있다면 불패라. 이 패자는 우리는 가끔 이런 사극을 보잖아요. 폐위한다 있잖아요. 왕비를 폐위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버릴 패자라거든요. 버릴 패.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다면 법도가 있다면 불패라.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즉 관직에 등용을 했겠죠. 그렇죠? 반드시 그를 관직에까지 서는 그런
인물이다. 방무도야라. 만약에 옛날에 도가 없다면 면어 형륙이라. 형륙은 뭐냐면 이제 형태를 묶여서 사지 육신을 도륙한다 그랬잖아요. 도륙한다. 형벌에 묶이는 거지. 도륙에 대해서 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기형지차라. 거의 형의 자식으로 하여금으로 똑같이 이해는 거죠. 여기 형의 자식으로 하여금 처지라. 이거 똑같네요, 그죠? 처지라. 형의 자식으로 하여금 그에게 안내 시집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어서 이제 공자에 이제 보면 또 웃기는 얘기인데, 공야장하고 남용하고 누가 더 낫느냐라고 세간의 사람들은 이 남용이 더 낫잖아요. 남용도 이제 72분 중 한 사람인데, 그만큼 남용도 여기 나오면은 관직에까지 방유도라 관직에 도가 있다면 반드시 관직에 서실을 끊을 인물이다. 여기는 관직 말이 없잖아, 그렇죠? 남용이 더 위대하니까 자기 자신 딸보다 형의 딸을 더 아껴서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딸보다 형의 자식을 더 이제 한문으로 따지면 생질이겠죠. 형의 딸을 더 잘 아꼈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그래서 아마 남용한테 조카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당시에 조카든 자기 자식 딸이든 어찌됐든 간에 호사가 적게 도달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냈겠지. 그걸 자기 자식을 남을 더 존중해서 남부터 먼저 위대한 더 나은 인물한테 보냈다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여튼 무서운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공자의 출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드린다면, 공자는 숙향율시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자의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한테는 7의 딸을 놓고 두 번째 부인한테 서씨한테는 또 맹피자라고 자식이 아들을 뒀대요. 근데 아들이 좀 불구했나 봅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야합을 해서, 그때 말했다시피 야합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게 공자인데, 아마 요 나오는 기형의 자로 하여금 요 자식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는 자기 형을 이렇게 시집 보냈다. 또 인물이 된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다시 더 공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얘기를 해드리고, 아무튼 공야장 청편은 공야장 첫 번째 문장은 아무튼 공자의 사회에 대해서, 공야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만큼 자기 딸을 삼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청렴하다 그런 뜻이겠죠. 청렴하다. 이제 그러면 이 공야장하고 남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공자의 제 사이로 삼으면 좋을까요? 공자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공자의 형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따지고 보면 공자의 사이가 되면 좀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공자는 아까 말한 대로 그의 아들이나 손자, 자사도 다 며느리들을, 손부 며느리들을 그걸 할아버지들, 아버지 뼈를 봐서 다 내쫓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 말고 그 안동의 유황 선생의 27대 손인가요? 몇 대 손인가? 지금 교수로 있는 것 같은데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그한테 시집을 보냈냐라고 종갓집의 역할을 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인물이 되겠습니까? 평가를 받을 때 또 어떤 분을 또 사이를 삼을까요? 영화는 숙제겠죠, 그렇죠? 다 같이 인물은 뭐 훌륭한 편인데 가끔 저는 이 공야장 편을 읽을 때 그냥 이 현대적으로 뭐 어떻게 응용할 거는 여러분들의 숙제로 때로 남겨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전설따라 삼칠 이야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삼고, 중간중간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또 말씀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구의 사이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고 된다는 것은 참 누구라는 보다는 참 힘들잖아요. 누구의 내 자신이 참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이제 참 중요한데, 자기 자신이 참 중요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차두리가, 나는 이 차두리가 되고 싶은데 자본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훌륭한 부모 밑에 자녀가 그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이기고 자식이 더 훌륭하게 커가는 걸 또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날 사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끝으로 이름을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여 하는 길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보람된 삶을 살아가 주는 것이, 자기 뜻을 세워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 주는 것이 진정 부모에 대한 효도이지, 뭐 부모한테 물질적으로 복양한다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고, 제갈 길을 열심히 살아가 주는 것이, 부모한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한 것이 이 진정한 효도다. 이제 음력으로 설날 지나서 첫날 월요일날 이렇게 또 노노 공야장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하게 된 것도 참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네요. 아무튼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노 방송 잘 재미나게 구독과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